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경기도 교육감의 도전장을 낸 분과 함께합니다. 이종태 예비후보의 출마의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출마 선언문에서 경기 교육을 바꾸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왜 출마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한국 교육 이대로 안 된다. 사람마다 좀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도 않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잠만 자고 이대로 이런 학교를 그대로 둘 거냐. 저는 이제 본래 교육학을 시작할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 이게 본래 자연과학도에서 이제 교육학도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생 연구한 게 교육개혁, 교육혁신, 대안교육 이런 걸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교육이 속시원하게 바뀔까 하는데 갈수록 암울해지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40년간 교육 전문가셨잖아요. 네. 이력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교육학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일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도 했고 또 그 뒤로 대안학교, 그러니까 공립대안학교에 가서 공모교장으로 가서 어려운 아이들하고 4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좀 더 아이들이 웃으면서 다닐 수 있는 학교로 바꾸려고 많은 연구도 하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교육감이 되면 좀 네. 뭔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상과 현실을 모두 다 겸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좀 이따 제가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 경기도 교육감이 이제 진보 진영 후보자가 6명입니다. 여기도 이제 단일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재정 교육감이 이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합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단일화는? 처음엔 더 치열했었는데 지금 좀 몇 분이 그만두고 6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4분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4분의 후보와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 한 40여 군데가 이제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같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모집 투표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가리기로 했고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 하게 5대 5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직 오늘 지나야 확정될 것 같은데요. 그 5대 비율이 5인지 약간, 6대 4인지 예.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한국 교육에 대전환 필요하다 책도 내셨습니다.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부터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어렵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기존 패러다임이 전혀 변할지 모른다. 이제 그동안의 정부가 교육 개혁, 교육 혁신, 어느 정부나 교육 혁명 이런 이번엔 또 교육 대전환이라는 말이까지 나왔는데 말은 풍성한데 실제 학교는 제가 볼 땐 그대로입니다. 예를들면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다니면서 열심히 교과서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성적에 따라서 1등부터 꼴찌까지 만들어 놨던 이 패러다임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꾸려면 교육을 바라보는 근본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적은 행복 수준이 아니잖아요 라고 나온 게 86년인데 아직도 행복 순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이 교육, 이걸 바꿔야 되고 이걸 바꾸려면 철학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아이들 붕어빵 찍어내듯 하는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 노력이 어떤 정부도 어떤 교육청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예. 저는 이런 과감한 도전, 새로운 발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제가 말하는
진짜 대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교육감 되시면 이제 한국대전환의 그 시작을 경기도에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 지금 얘기까지 제가 듣기로는 그동안 진보적인 교육감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의 얘기가 늘 했던 정책들이 혁신학교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줄 세우기 좀 반대하시면서 모두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런 교육 방향으로 쭉 왔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학교 패러다임 아까 말씀드린 교실이 있고 교사가 있고 교과서가 있고 시험을 봐서 줄 세우기 하는 아무리 진보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이 패러다임을 저는 거의 답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벗어나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뭐 흔히 1:1 맞춤형 교육과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또 진짜 하려면 1:1 맞춤형 교육과정을 해라. 그거는 국가교육과정을 과감하게 개편하고 실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라든지 교육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대전환인데 물론 이런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만나서 실현 가능한 체제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고민하고 시도해 봐야 되지만 적어도 지금 AI와 어떤 그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세상에 50년 전, 60년 전 학교 패러다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다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교육감은 도전하는 직업보다 실험하는 직업보다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직책 아닌가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과가 무엇입니까? 전 이걸 묻고 싶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정말 신나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잠재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그게 성과신 것이지 이번에 우리 뭐 학교에서 또는 우리 시도에서 스카이 대학에 몇 프로 집어넣고 이 아이가 무슨 뭐 특목고에 갔다. 저는 이건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감이 갖춰야 될 기본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워놓으신 걸로 했는데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출마 기자회견 때 말씀드린 건데 소통 부재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소통하는 교육감 이거는 뭐냐면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자리에 앉아서 즐기거나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경기도처럼 복잡다단한 지역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든지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길 때 만나봐야죠. 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의견이 다른지도 파악해야 되고 직접 중재도 해야 되고 그러니 끊임없이 길을 열어놓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해주는 소통하는 교육감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는 교육감이 돼야 되겠죠. 교육감실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또 행사 따라다녀서 뭐합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갈등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는 요즘의 새로운 민주적 리더십에서는 필수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계급장 떼고 바닥에 앉아서 서로 이해할 때까지 토론하고 그래야 되겠죠. 절충하고. 네. 그래서 경기 교육을 새로운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3대 교육 비전도 제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비전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거는 일단 학교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실부터 생각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길 아이들이 오면 잠 안 잔다. 그럼 잠 안 자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잠 깨는 교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배워야 될 내용을 아이들과 상관없이 정하고 교과서대로 배우는 것 백날해도 재미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각자 자기 관심을 따라서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그게 1:1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선생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잠 깨는 교실이고요. 두 번째는 시끌벅적한 학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소위 보이스,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학생은 학생의 목소리가 있고 교사는 교사의 목소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국가에서 딱 정해준 어떤 뭐 기준이나 규칙에 따라서 잠자코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학교 문화라면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것의 기본은 토론입니다. 예. 그래서 교실은 토론하는 교실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 소외 없는 교육. 지금 학교에는 교육적 약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에서 소외받지 않고 충분히 자기 역량껏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뭐 소득이나 또는 문화적 배경, 뭐 소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들이 충분히 배려받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후보님 그 비전들 제가 쭉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예산이 대부분 선생님들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 재교육도 좀 해야 되고요. 교사의 수도 좀 늘려야 되고 교육 인프라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엄청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예산이 감당 가능할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새로운 학교를 많이 져야 되고요. 또 지금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되는데 특정 도시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면 학교도 더 져야 되고 학급 나누려면 교사도 더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결국은 뭐 어떻게 잘 쪼개 쓰느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 대선 후보가 말씀하셨듯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뭐 도둑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걸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부족한 예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종태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